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학기 여러분들과 측량학에 대한 내용을 함께 수업할 주현승입니다. 이번 학기에는 새롭게 플립드 러닝이라는 기법을 도입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 학기 동안 측량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뤄볼 겁니다. 지난 학기와 더불어서 이번에도 플립드 러닝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텐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먼저 친숙해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하다가 지금 이렇게 수업 계획서를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는 아이디어를 짜내게 됐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아니면 수강 신청을 하기 전에 아마 여러분들은 강제로 수강 신청을 해야 될 거예요. 이거 전공 필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수강 신청하기 전에 이렇게 조금 그 측량학이 뭔지 인트로덕션을 조금 하고 나면 아마 수업 시간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러한 작업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좀 생소한 단어라고 보일지 몰라요. 이 타이틀을 플립드 러닝이라고 붙여놨죠. 이번 학기에는 플립드 러닝이라는 교육공학적인 기법을 도입해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플립드 러닝이라는 용어를 들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 플립드 러닝 교육 기법은 한 2년, 3년 전부터 세계적으로 대학가에서 아주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강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말 그대로 이 플립드 러닝이라는 뜻이 뒤집기 또는 역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용어가 붙은 이유는 기존의 교육 방법은 교수 또는 강사가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클래스에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러한 내용을 집에 가서 복습을 하고 이러한 순서로 진행이 되었었죠. 근데 이 순서가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미리 온라인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그러면 수업 시간에 교수자는 여러분들의 멘토 또는 어드바이저로서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토론이나 또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받거나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공부한 내용들을 발표하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 기존의 교수 중심의 수업 진행 방식을 탈피해서 학습자, 즉 학생 중심의 교육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교육 기법입니다. 이 플립드 러닝은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학습을 하고 들어와서 수업 시간에는 주로 토론이나 발표, 그리고 또 교수자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수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이 비슷한 용어로 우리가 이제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블렌디드 러닝은 온라인 교육과 오프라인 교육을 같이 섞어서 진행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특히나 그 중에 이 플립드 러닝은 반드시 각각의 스케줄에 맞게 온라인에 올려놓은 모든 강의들을 수강하고 그리고 수업 시간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예, 벌써부터 이 수업은 로드가 많이 가해지겠구나 라는 생각에 수강 신청을 포기하려는 학생들이 벌써 눈에 보이네요. 예, 그러나 아마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의 시간만 투자해서 미리 온라인 수업을 숙지를 하고 수업에 들어오면 아마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주 재미있는 수업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수업에 어떤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팀을 편성을 해서 각 팀별로 경쟁을 하고, 물론 이 경쟁에 대한 평가 점수들은 학점에 그대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러면 학기 초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주고자 했던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지 우리 하나씩 찬찬히 훑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앞에서 대략적인 설명을 한 것을 토대로 어떠한 내용들을 이번 학기에 다루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과목의 개요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번 학기 우리가 다룰 주제는 크게 요 빨간 글씨로 나와 있는 위치 결정 그리고 특성 해석 이 두 가지로 대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이건 다른 말로 하면 측량이라는 학문이 어떠한 대상물의 위치를 결정하고 또 그 대상물의 특성을 해석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자료의 획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의 형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관측값의 해석 그리고 측량의 각종 기준들 우리가 거리를 잴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들어가야 돼요. 높이를 잴 때 어디서부터의 높이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에 대한 얘기를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총론에 대한 얘기가 끝난 이후에 일반 측량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3차원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학생 중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4차원 세계를 넘나드는 정신세계를 갖는 사람도 간혹 우리 주변에서 만날 수는 있습니다. 자, 이 3차원 세계를 우리가 지도에 표현하거나 어떤 위치를 결정하게 될 때 3차원 좌표를 통해서 나타내죠. 지금 현재는 측량의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3차원 좌표를 한꺼번에 얻어내는 게 가능해요. 즉 사진 측량이나 레이저 측량이나 위성 측량이나 GPS나 기타 여러 가지 측량 방법에 의해서 3차원 좌표를 바로 얻어내지만 이렇게 기술이 발전되기 이전에는 3차원 좌표를 얻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1차원과 2차원으로 나눠서 3차원 좌표를 연합해서 만들어냈죠. 여기서 우리가 2차원이라 하면 경도와 위도, 그리고 1차원이라 하면 높이, 이렇게 각각 다른 측량 방법에 의해서 경위도를 따로 구하고, 다른 말로 하면 XY를 따로 구하고, 그 다음에 높이를 따로 구하고, 다른 말로 하면 Z값을 따로 구하고, 이렇게 해서 3차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게 요 일반 측량인데, 여기서 삼각 측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각 측량, 그리고 높이를 결정하는 수준 측량, 이러한 기본적인 측량들을 다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본적인 측량에 의해서 만들어낸 그런 데이터, 이 데이터는 궁극적으로 어디에 쓰여요?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 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측량의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측량을 왜 해? 부모님의 적극적인 권유로, 남들이 다 하니까, 안 하면 호구될까봐? 아니죠.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과거에. 물론 현재는 지도를 만든 건 기본이고 3차원에 대한 지형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측량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측량의 목적은 예나 지금이나 지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도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지도를 만들어 놓으면 실제로 그 자리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이 지점의 위치는 경도 얼마, 위도 얼마, 높이 얼마, 이러한 좌표를 알아낼 수 있는 거고, 또 이 점과 이 점의 거리는 얼마가 떨어져 있고 높이차는 얼마이고, 또는 이렇게 원을 둘러봤을 때 이 면적은 얼마이고, 또는 거기서 어느 깊이까지의 최적은 얼마이고, 이런 거를 모두 얻어낼 수 있죠. 이러한 기법들이 모두 응용 측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응용 측량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지도 제작하는 방법, 즉 지형도에 대한 얘기가 다뤄질 거고요. 그 다음에 지도에 쓰이는 각종 요소들, 우리가 쉽게 아는 등고선, 이런 내용들이 여기서 다뤄질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지도에서 아까 뭘 얻어낸다 그랬어요? 거리를 잴 수 있고, 면적을 낼 수 있고, 최적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면최적 결정하는 방법이 또 응용 측량에서 다루어질 거고, 그 다음에 건설 분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측량 부분은 역시 뭐니 해도 도로를 놓을 때 노선을 계획하는 겁니다. 이러한 노선 측량에 대한 얘기가 다뤄질 거고요. 그리고 하천 측량하는 방법이 다뤄질 겁니다. 이렇게 전 분야에 대한 범위가 이번 학기에 학습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 학기는 좀 독특한 방법을 동원해 보기로 했어요. 앞에서 우리가 flipped learning이라는 용어를 썼지만, 이 flipped learning이란 말은 역전 혹은 뒤집기 학습 방법이라고 얘기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배울 내용들을 미리 선행 학습을 하고 들어와서 수업 시간에 그 내용에 대한 질의응답 그리고 답변, 이런 식으로 심화 학습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 기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업에 들어오기 전에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미리 배울 내용을 학습하고 들어와야 됩니다. 수업 시간엔 안 해요. 그럼 수업 시간엔 놀아요? 아니, 수업 시간엔 그러한 내용들을 갖고 집중적인 토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수적으로 온라인 강의를 먼저 학습하고 수업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번 학기는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온라인 강의를 꼭 수업 일정에 맞춰서 듣고 들어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심화학습을 통해서 좀 더 깊숙한 부분까지 또는 문제 해설까지 이렇게 나간다면 아마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지식적인 향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가 방법이죠. 예, 이 평가는 일단 기본적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평가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온라인 학습한 이후에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토론은 팀별로 이루어질 건데 이 팀 단위로 평가가 이루어질 거고 또 여기에 여러분들의 인격을 존중해서 상대 팀의 평가를 서로 해서 이것도 역시 성적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측량학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무언지 그리고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서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육 목표하고 나와 있죠. 여러 가지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측량을 할 수가 있어요. 위치와 크기와 면적, 기타 여러 가지 또는 그 대상의 특성 이런 거를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위치 결정 또는 특성 해석은 어떤 기법을 쓰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찾아내고 즉 효율적인 관측 방법을 먼저 생각해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측량 기법을 통해서 실제 우리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교육 목표입니다. 요즘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인공위성도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어요. 하지만 단순히 땅에서 약 한 50m, 60m 거리를 잴 때 거창하게 인공위성 측량을 하거나 비행기를 띄워서 항공사진 측량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상에 따라서 측량 기법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뭐다? 대상에 따른 위치 결정 그리고 또는 대상의 어떤 특성을 파악하는 게 측량의 목적이고 이러한 다양한 기법을 통해서 실제 건설 현장에 적용을 해가지고 가장 최적화된 데이터를 얻어내는 게 측량 기술의 목적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측량 방법을 통해서 앞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위치 정보, 그 다음에 속성 정보 이런 거를 취득하는 게 목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얻어낸 자료를 적절히 활용해서 각종 공사 계획이라든지 또 공사할 때 시공 그리고 다 공사가 끝난 다음에 관리 이러한 부분에까지 적절히 활용하는 기법을 얻어내면 이번 교육은 성공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요즘 여러분 정보화 시대라는 말을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측량에서 얻어낸 좌표 또는 여러 특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모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한다든지 어떤 결단을 내린다든지 또는 어떤 판단을 할 때 가장 최적화된 효과 가장 효용성이 극대화된 결론 요거를 얻어내기 위한 게 바로 측량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번 학기에 우리가 측량학에 대한 내용을 쭉 공부하면서 함께 참고해야 할 주 교과서가 바로 이 책입니다. 지오인포매틱스. 누가 썼는지는 제가 얘기 안 할게요.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저도 실제 필요한 상황에 가서는 지오인포매틱스라고 발음을 안 하죠. 지오인포메틱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같이 학습해 나갈 거예요. 이건 제 책이라서가 아니라 참 잘 쓰여진 책입니다. 그리고 9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인데 올 칼라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 측량을 가리킨 지가 벌써 15년이 돼 가는데 이러한 학생들과 호흡할 때 항상 답답했던 게 교재였어요. 그래서 제가 약 한 12년 정도의 강의 노하우, 그 다음에 강의록 이런 걸 다 묶어서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은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에서도 교재로 사용하고 있고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 그 외 국내 10개 대학에서 교재로 채택돼서 활용되고 있는 책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은 책으로 보이죠. 실제로 그래요.
자, 이번에 설명할 게 이번 학기에 다룰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방대해요. 일단 처음에 측량학 또는 지오인포매틱스라는 게 뭔지 거기에 대한 총론을 다루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다시 강조를 하겠지만 굉장히 무척 무지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는 꽉 잡아놔야 됩니다. 자, 수업 시간에도 앞으로 그런 말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새로운 학문을 또는 새로운 과목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정의입니다. 측량의 정의가 뭐냐? 또는 지리정보가 뭐냐? 이런 정의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또 그러한 정의와 더불어서 각 단원 또는 요소마다 사용되는 용어들, 또 특히나 우리 쪽에서만 사용되는 용어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주의 깊게 박아놔야 됩니다. 어디다? 머릿속에다. 용어를 명확히 꿰뚫고 정의를 파악하고 나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쉬워지고 체계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총론에 대한 얘기를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지리공간 정보의 기준이 어떤 건지, 다른 말로 하면 높이 기준은 뭔지, 그 다음에 지구를 쪼갰을 때 지구를 어떻게 나눌지, 즉 적도가 뭔지, 북극, 남극이 뭔지, 경도가 뭔지, 위도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다뤄줘야 됩니다. 또 우리 해발 몇 미터라는 말을 쓰는데 그럼 해발이란 말은 어디서부터 떨어진 거리를 얘기하는 건지, 정확한 표현으로는 높이겠죠.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다뤄질 거고, 그 다음에 관측값,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거리를 재갖고 왔어요. 그럼 이게 거리가 진짜 맞는지 틀리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트렌드를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들 또는 어떠한 반복 관측을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들, 요거를 분석하고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갖고 있는지, 이 자료를 신뢰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래서 이거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 게 바로 이 관측값 처리 부분이에요. 우리가 흔히 오차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뭔지, 정밀도가 뭔지, 그 다음에 오차는 어떻게 구하는지, 오차가 구해졌을 때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여기서 다뤄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구 관측 요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예, 우리가 측량에서 얻으려는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시간, 거리, 각. 그 중에 우리 시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별로 중요하게 사용을 안 해요. 제일 중요한 건 각과 거리죠. 그럼 각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또는 각 관측하는 방법은 뭔지, 또 거리의 종류는 어떤 게 있는지, 거리 관측하는 기법은 어떤 게 있는지, 이런 거를 학습하는 부분이 바로 이 지구 관측 요소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기까지를 우리가 전반 파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측량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여기 OA부터 들어갑니다. 삼각 측량, 삼변 측량. 요거는 항상 묶어두세요. 삼각 삼변 측량으로. 그 얘기는 수업 시간에 정확히 할게요. 지금 여기서부터 막 강의를 시작하면 여러분들 분명히 질려서 수강 신청 안 할 거예요. 내가 그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진짜 말 그대로 수업 계획 설명, 인트로덕션만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각 측량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요건 우리 한번 말을 좀 씹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삼각 측량과 삼변 측량. 아하, 이렇게 정리합시다. 삼각 측량 아직 뭔지 몰라. 하지만 각을 재는 측량이구나. 아하. 삼변 측량 우린 몰라요 아직. 하지만 변을 재는 측량이구나. 변을 잰다는 건 좀 느낌이 찜찜합니다. 예. 변을 잰다는 표현보다는 변의 길이를 잰다라는 표현이 훨씬 부드럽겠죠. 자, 그 다음에 다각 측량이란 말이 나왔네요. 이건 각을 여러 개 재는구나. 일단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가면 이 용어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굉장히 측량에 대한 내용들을 쉽고 편안하게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OA, OB 하고 표현해서 전부 다 O 시리즈로 묶였죠. 자, 요건 왜 그랬냐? 요 O로 시작하는 건 전부 다 2차원 측량이에요. 삼각 측량도 그렇고 삼변 측량도 그렇고 다각 측량도 그렇고 전부 지상의 지표면의 XY 좌표 또는 경도 위도 좌표면을 구할 수 있는 2차원 좌표 결정 측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5로 묶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반해서 6 수준 측량이 떨어져 나갔죠. 그러면 2차원을 제한 나머지 1차원, 그래서 수준 측량은 높이를 재는 하나의 차원의 측량이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 측량까지가 이제 일반 측량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하고 ABCD가 붙었네요.
이거는 여러분 교재와 동일한 넘버링을 가져가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교재하고 맞춰서 같은 장을 찾아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11장에 대한 내용들 모두 11A, 11B, 11C, 11D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건 전부 다 삼각, 삼변, 다각, 평판과 같은 일반 측량을 수행한 다음에 응용 부분으로 넘어오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형도를 제작하는 지형 측량, 그 다음에 지도에서 면적과 최적을 결정해내는 면최적 측량, 그 다음에 건설에서 반드시 가지고 들어가야 하는 노선 측량, 그리고 하천 측량, 이렇게까지 응용 측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1에서부터 4까지는 개괄적인 전체 내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에서 7까지는 기본 측량에 대한 얘기가 다뤄질 거고, 다른 말로 일반 측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11A, B, C, D 이 부분이 바로 응용 측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이거 외에도 지금 사진 측량이라든지 인공위성에 의한 원격 탐측, 그 다음에 레이저 측량 이런 부분도 다루어야 하는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한 학기에 여기까지 나가는 것도 사실 좀 벅찹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생각보다 진도가 조금 더 빨리 나갈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사진 측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공위성 그리고 레이저 측량 같은 현대 측량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다룰 예정이에요. 이건 예정이에요. 예. 이렇게 이번 학기에 배울 수업 내용들이 정리가 됐네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세부적인 수업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오늘한 내용들을 조금 더 약간 깊고 심도 있게 전달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이 실제 수업에 플립드 러닝을 잘 활용하고 또 여러분 그룹별로 토론과 자료 수집과 발표를 할 그러한 팀을 나누는 팀 편성을 할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총론에 대한 얘기가 다루어지죠. 측량학 또는 지오인포메틱스 총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미리 학습을 하고 와서 수업 시간에 토론을 하고 또 문제 해설을 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자, 네 번째 시간에는 지리공간 정보의 기준, 여기에 대한 얘기를 다룰 거고요. 다섯 번째 시간에는 이제 아까 설명했던 오차론 또는 관측값 해석, 요런 부분들,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들, 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3학년 1학기 때 통계학이라는 수업을 들을 거예요. 그때 다시 이 오차에 대한 얘기가 약간 건드려질 겁니다. 거기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어쨌든 간에 여기서 우리가 얻어진 관측값을 얼마나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지,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이 관측값 해석 또는 관측값 처리 부분입니다. 자, 여섯 번째, 요건 지구 관측 요소에 대한 얘기네요. 그래서 주로 각과 거리에 대한 얘기가 다뤄질 거고요. 일곱 번째, 요건 삼각 그리고 삼변 측량에 대한 기본 측량에 대한 얘기가 다뤄질 겁니다.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원리가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현재 사용되는 모든 측량 기법도 바로 여기에 이론을 근거로 두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여덟 번째 시간, 여기서는 이제 중간고사를 보면서 그동안 배웠던 거를 한번 평가를 하는 시간을 갖겠고요. 중간고사가 가볍게 끝나고 나면 다각 측량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삼각 측량은 각을 잰다 그랬고 삼변 측량은 변의 길이를 잰다 그랬어요. 이 다각 측량은 각이 많다고 표현하고 말았는데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각과 거리를 다 재서 우리가 갖고자 하는 또는 원하는 지점의 위치를 결정하는 측량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시간엔 평판 측량에 대한 얘기가 다루어지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째 수준 측량이 나왔죠. 요건 다른 말로 우리가 고저 측량이라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높이 나누는 높이 결정 측량, 그래서 레벨 측량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반 측량에 대한 얘기라고 했고, 하나만 더 언급을 하고 싶은 게 앞 슬라이드에 있었던 8번째 시간에 우리가 삼각 삼변을 다뤄요. 그 다음에 9번째 시간에 다각 측량을 다룹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시간에 평판을 다루죠. 요건 모두 2차원 측량이에요. 즉 높이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평면 결정, 즉 경도와 위도 또는 x, y 이러한 2차원 좌표를 결정하는 측량입니다. 그리고 남은 1차원, 왜 남은 1차원?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3차원이기 때문에 2차원을 제하면 1차원이 남죠. 이 남는 1차원이 바로 수준 측량에서 처리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번째 시간, 요건 이제 응용 측량이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을 했고요. 요건 지형 측량에 대한 얘기, 그래서 지형도에 대한 내용을 다룰 거고, 지도가 어떤 게 있는지, 지도의 종류, 또 지도 표현 방법, 그 다음에 지도의 정보들을 어떻게 수록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을 다룰 겁니다. 13번째 시간, 요거는 지도에서부터 우리가 얻고자 하는 각종 정보를 얻어내는 건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면적을 결정하고 또 최적 계산을 하고 그러한 측량을 하는 게 바로 이 면최적 측량이에요. 자, 14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노선 측량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네요. 그래서 길을 닦을 때 길을 어떻게 설계해야 되고 커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아마 학습이 될 겁니다. 아마가 아니고 확실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시간에 이제 하천 측량에 대한 얘기가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에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시간이 조금 여유가 있다면 남은 시간 동안 최신 측량 기법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한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16시간째 기말고사를 보면 이번 학기가 마무리가 될 거고, 여러분들은 자신의 지식이 늘어남에 놀라운데 정신을 잃고 있을지도 몰라요. 물론 잘 학습을 따라온 그러한 학생들에 한해서. 자, 이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여러분들 그룹을, 즉 팀을 만들기 위한 조사표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 학기 초에 여러분들 전부 다 그 이러닝이나 여기서 다운을 받아가지고 작성을 해서 내주시면 됩니다. 아래 한글 파일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중요한 건 이제 인적사항이죠. 성명이라든지 생년월일, 특히 생년월일하고 남녀는 꼭 적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나이를 뒤쳐서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골고루 조를 나누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핸드폰, 이거는 여러분들 그 모임이나 이럴 때 여러분들끼리도 필요할 거고, 나도 확보를 하고 있어야 어떨 때 여러분들한테 멘토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역시 이메일, 요건 최신의 이메일로 적어 놓길 바랍니다. 간혹 가다가 학생들이 이메일을 안 적어놔서 그 학적 거기서 검색을 해서 찾아내면 결코 그 사람한테 이메일이 닿질 않아. 그러니까 통신할 수 있는 이메일을 꼭 적어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다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그 군필 여부도 꼭 적어 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여학생은 요건 안 적어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주소, 요건 동까지만 적습니다. 몇 동, 몇 호, 뭐 아파트 호수까지 내가 파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그 다음에 형제관계도 역시 그 내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그룹핑 할 때 많이 좌우가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적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건 뭐 다 적어야 되겠지만 그 역량 관련 정보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미디어의 그 능력 같은 거, 그렇게 골고루 배치가 돼야 각 그룹이 공정하게 경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수업 선택 동기는 뭐 적당한 거 적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건의사항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그럼 내가 이런 건 참 반영을 잘해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 지금 여기 사진이 보이죠? 예. 이 사진에 여러분들 사진을 꼭 붙여주세요.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 얼굴을 인식하기가 쉬워요. 특히나 고등학교 때 졸업하면서 찍은 사진은 붙여놓지 말아요. 그럼 내가 그거를 보려면 판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화기 꺼내서 셀카 찍고, 찍었죠? 그리고 그 사진을 여기다가 붙여서 제출해 주세요.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을 쉽게 인식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좀 중요한, 그리고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추가사항인데, 이것도 역시 잘 챙겨서 적어주시기 바라요. 그래야 내가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팀을 나누는 이유는 비슷한 레벨의 팀을 만들어 놓고 출발점이 비슷하다는 걸 서로 확인시키고, 그 다음에 성과에 따라서 어떻게 팀의 파워가 달라지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그런 얘기를 빼먹고 안 한 것 같은데, 이 수업은 굉장히 중요한 게 팀워크입니다. 그래서
팀워크가 좋은 팀은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그럼 그게 바로 뭐로 직결이 돼요? 여러분들이 제일 간절히 원하는 거, 학점하고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내용들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적어 주어야만 내가 공정하게 팀을 나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똑같이 출발시켜서 어떠한 팀이 어떤 발전을 눈부시게 나타낼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지켜줬으면 하는 내용들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자, 일단 이번 학기에 가급적 여러분들한테 난 자유스러운 태도로 또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유도할 겁니다. 왜? 토론하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앞에서 내가 인상 빡 쓰고 있으면 하고 싶은 얘기도 못 하겠죠. 그래서 가급적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유도를 할 텐데, 대신 교실에서 튀어나가거나 또는 벌떡 일어나서 딴짓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는 가급적 삼가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클래스룸 안에서의 매너이기도 합니다. 나는 선생다워야 하고 여러분들은 학생다워야 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출석인데, 원칙적으로 나는 출석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를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합니다. 대신 이 클래스에는 지각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지각 이퀄 결석. 물론 학칙에 정해놓은 거에 이상을 결석하는 경우는 내가 학점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습니다. 4번인가로 되어 있을 거예요. 예. 그 안에서 빠지는 거는 여러분 재량으로 하되 지각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 약속할게요. 출석부가 깨끗한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각 결석이 한 번도 없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기 말에 가산점을 부여할 생각입니다. 이 말은 강제적으로 수업에 꼭 들어와라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성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나는 선생으로서 성실한 학점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실성을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반대로 하면 뭐예요? 출석 결석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 성실하게 출결에 임한 학생들은 절대로 F를 주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간고사 빵점 맞고 기말고사 빵점 맞아도 이거 하나는 내가 약속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짧게나마 이번 학기에 다루게 될 측량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강의 흐름, 그 다음에 강의 계획, 이런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수강 신청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했고, 이번 학기 처음 시도하는 거예요. 또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또 나도 새로운 기법이나 더 좋은 방법이 있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을 찾는다면 과감히 또 그런 쪽으로 계속 노력해 나갈 생각이고요. 자, 어쨌든 간에 수업도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긴 강의를 들은 것 같은 느낌일 거예요. 지금 소개받은 내용들을 잘 숙지하고 그 다음에 미리 수업에서 어떻게 해야지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여러분들 수업에 임하면 아마 이번 학기 좋은 결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게나마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클래스에서 봅시다. 난 벌써 여러분들 만날 게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강의실에서 만나도록 하죠.